결국 노란봉투법 때문이거든요. 핵심은 2조 정의조항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좀 보안입법 불가피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의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인의 유성민 공인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광주 군공항 이전과 M% 영업이익 성과금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조의 이기주의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까요? 먼저 호남 반도체 공장 이전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영업이익 성과금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이 노란봉투법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조의 이기주의인가, 제도 설계의 문제인가, 이 문제거든요. 저도 주식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이 떨어지면 제가 갖고 있는 코스닥 주식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가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이분 표정이 갑자기 좀 그렇게 아니요. 보시는데, 아, 괜찮아요?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파헤쳐보죠. 이게 결국 노란봉투법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정의조항을 바꾼 것이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 노조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손해배상의 제한은 사실은 노란봉투법이 있든 없든 이미 사법부가 인정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을 좀 제한을 하자, 이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에서 나온 것을 법으로 그냥 구체화시킨 겁니다. 근데 핵심은 2조 노동쟁의의 대상,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여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자 지금 시행되는 법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에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것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불일치만 원래 기존의 노동쟁의 대상이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그렇죠. 이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영업이익 성과금이나 호남 반도체 공장 이전도 경영상 결정인데, 봤을 때 영업이익 성과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런 거는 근로조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은 아닌데 사실은 영업이익은 임금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그 법인에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영업이익은 임금이랑 다른 거예요. 임금은 이제 인건비, 비용이죠. 법인의 비용인 것이고, 비용과 다른 별도의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과는 무관한 것이죠. 몇 프로를 성과급으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이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업 경영상으로 경영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했어요. 성과급을 주겠다. 그럼 그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지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다가 공장을 세운다는데 어쨌든 동탄이나 어디 용인이나 이런데, 그러면은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근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잖아요.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달라지고 살던 곳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근로조건인데 그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공장을 어디에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노조로서는 그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지금 법상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노란봉투법을 네. 만들어야 된다고 주창했던 어떤 노동계 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이런 곳에서는 왜 노란봉투법을 시행해야 된다? 왜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 그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권을 인정하고 그 경영권과 노동 3권이 충돌했을 때 경영권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판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평생을 다 바친 공장 근로자들은 뭐 40살, 50살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해고를 당하면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생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고공농성 높은 이제 크레인에 올라가셔서 이제 농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격려를 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출발을 하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쌍용 자동차도 사실은 그 정리해고가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공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국에는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을 정리하는 문제가 다 경영권이고 사업 경영상의 결정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노조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특히 영업이익 성과급 이슈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 예상치 못한 그렇죠.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 판단이 맞는 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영업이익 성과급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보는 게 맞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노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장이 불일치하면 그럼 노조로서는 당연히 노조 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또 노조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았고 그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 회사랑 교섭하고 또 때로는 쟁의해야죠. 그거는 성과급을 지키려고 하든 나의 고용을 지키려고 하든 근본적으로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 임금과 다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이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냐. 호남에 공장 세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기준을 세우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세운다고 그게 될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조항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조법에도 노조법 시행령을 통해서 노동쟁의의 대상과 범위라는 식으로 아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노조에서 그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성이라는 조건을 사법부에서 약간 법관법 느낌으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한 10년에 걸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됐거든요. 통상임금 소송이 거의 한 1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그대로 있는 한 아무리 법 시행령으로 이걸 정해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결국에는 제2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경사노위 같은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로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성과급 주장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협약을 맺는 방안 정도가. 그럼 시행령으로 좀 제한을 한다면 네. 어디까지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시행령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게 되면 노조에서 기왕 있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걸로 파업해서 우리가 우리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싸우지 않겠어요? 나라도 파업할 것 같은데? 저는 시행령을 정하든 지침을 정하든 결국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조합에게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역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말씀하신 그 질문의 취지, 노동자도 주식을 배당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극단으로 가면 이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제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티토가 죽은 다음에 경제위기가 벌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노동자 자주관리제를 하면은 당장의 생산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법인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자 스스로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을 위한 생산에 맞추면 현재 가치를 위해서만 생산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R&D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연구나 R&D나 디자인이나 이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에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국민적인 시각에 굉장히 공감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말씀은. 네. 그러나 법 자체는 이렇게 되게 어쨌든 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노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노조는 노조로서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럴수록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 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될까요? 결국엔 정부죠. 그 정부가 뭐 호남의 공장 이전이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노조와 노정, 노사정 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노조에게도 대화하고 그 경영진에게도 대화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지금 호남의 전력이 부족하다, 뭐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회적 대화 없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야당이라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 기업 팔목 비트는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세워질지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공모를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공약만 내걸면 판판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야당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정치 쟁점으로 비화가 되면 모두에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노조에게도 대화하고 경영진이 나서서 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가? 왜 이 지역에는 이런 공장이 필요하고 왜 이런 투자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좀 동의하는 가운데 공감대 속에서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유튜버들까지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뭐 형식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와 네.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좀 정책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인 노무사이기도 하지만 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이전이 과연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